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다시 역학 강의로 돌아와서 비교 위험도, Relative Risk, 즉 R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노출 요인과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연관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노출과 질병의 연관성을 표현해 주는 방식, 즉 위험도 추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위험도 추정에는 대표적으로 비교 위험도, RR이라고 표현하죠. 비교 위험도와 오즈비, 즉 OR이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제가 논문 설명 시간에 많이 예를 들어봐서 좀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히 Relative Risk, 즉 비교 위험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위험도 추정, 노출과 질병의 연관성, 절대 위험도, 비교 위험도, 마지막으로 코호트 연구에서의 위험도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연구 디자인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RCT라고 하는 랜더미제이션, 즉 무작위 배정에 대한 대표적인 기조 치료법이라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비교해보는 방식의 어떤 연구 디자인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언급은 해드렸지만 자세한 설명은 아직 못 드렸는데 환자 대조군 연구라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없음을 먼저 나눈 다음에 그들을 거꾸로 추적해서 위험 요인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 디자인이 있고요. 또 지난 여러 번 코호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과 비노출군으로 나눠서 그 군을 추적 결과를 따져서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코호트 연구 디자인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는요. 이런 설명드린 여러 가지 연구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호트 연구 디자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 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그 연구 방법에는 중요한 개념이 발생률이라 그랬죠. 없었던 질환이 새롭게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표현을 지었고요. 이런 발생률을 통해서 질병의 위험도를 측정한다 그랬고, 이런 질병의 위험도를 리스크라는 개념은 이러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개념이고, 이런 특정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에는 절대 위험도와 비교 위험도라는 개념이 나눠져 있는데요. 절대 위험도의 정의는 특정 위험 요인에 어느 정도 노출된 사람들이 집단 안에서 질병의 위험도의 절대적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린 산모가 아기가 기형아가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 안에는 풍진에 노출된 환자의 어떤 위험도도 있지만 노출되지 않은 환자의 위험들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위험도의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보건정책 측면에는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역학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보는 개념에 있어서는 상대적 위험도의 비교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노출과 특정 질병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 디자인들을 통해서 특정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이 질병의 초과 위험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초과 위험도라는 계산은 우리가 B로도 표현할 수 있고 차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위험도의 B는 질병 위험도의 어떤 비율로서 말 설명드릴 수 있겠죠. 노출군과 비노출군 각각의 질병의 위험도를 B로 나타난 것이고요. 위험도의 차이는 노출군의 위험도를 비노출군의 위험도로 빼넣어진 그런 차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초과 위험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면 과연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연관성은 얼마나 강한 것일까? 그 연관성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비교 위험도의 개념입니다. Relative Risk, 즉 RR이라고 명칭하는 아주 잘 알려진 개념이고요. 의미로 보자면 특정 노출과 특정 질병 사이의 연관성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개념이고, 즉 비교 위험도의 비로 평가한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 위험도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출군의 질병 위험도와 비교 노출군의 질병 위험도의 비를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 두 확률의 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RR, 즉 비교 위험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만약 RR이 1이었다면 노출군의 위험도와 비노출군의 위험도가 비가 같다는 의미니까 결국 같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둘 간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 RR이 1보다 크다면 노출군의 위험도가 비노출군보다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의 연관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관계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RR이 1보다 작다면 노출군의 위험도가 비노출군보다 낮다라는 의미이며, 이는 음의 연관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예방 요인의 가능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베이스라인, 즉 둘 간의 위험도가 차이가 없는 1이라고 봤을 때 0.75의 의미는 25% 정도 위험이 감소된다라는 표현, 즉 예방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했죠. 만약에 1.5라는 의미는 위험도가 50% 증가됐다라고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호트 연구에서 이러한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험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조사를 일단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군과 노출되지 않은 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지 않은 결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 각 항목을 A, B, C, D라고 표현했을 때 노출된 군의 전체 합은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노출되지 않은 군의 전체 합은 C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은 노출군에서의 발생률은 A 플러스 B분의 A가 될 것이고, 비노출군에서의 발생률은 C 플러스 D분의 C가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근거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흡연과 관상동맥 질환의 코호트 연구에서 서로의 연관성을 보는 하나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노출군과 비노출군,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이렇게 먼저 나눠보고요.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각각의 수를 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탈의 개를 나눠봤을 때 각 군마다 1000명당의 발생률은 흡연자 군일 경우에 28명, 비흡연자 군에서는 1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비교 위험도는 28.0을 17.4로 나눴을 때 1.61이라는 RR을 계산해 낼 수 있고요. 이 의미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61% 정도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코호트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됐던 프레밍엄 연구의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와 관상동맥 질환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에서요. 먼저 혈청 콜레스테롤을 190 미만의 경우와 각각의 레벨별로 나눠서 네 군으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연구 집단을 남성과 여성 성별 구분을 하고, 그 구분의 서브 그룹으로 연령별 구분을 49세 미만과 50세 이상, 62세 사이 그렇게 연령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그 항목당 발생률을 계산해서 넣었는데요. 그 발생률과 동시에 각각의 비교 위험도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비교 위험도의 기준은 190 미만의 콜레스테롤과 남성인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군을 기준점으로, 즉 1.0으로 해서 상대적인 비교 위험도를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젊은 연령, 즉 30에서 49세까지 봤을 때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될수록 각각의 위험률이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연령이 증가돼서, 즉 50에서 62세군에서 봤을 때 젊은 연령군에서 전체적으로 비교 위험도는 높았고요.
또 그와 함께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역시 비교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연령별, 즉 콜레스테롤별 특별한 어떤 연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없는 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절대 위험도와 비교 위험도, 또 이러한 비교 위험도의 해석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험도 추정의 하나인 오즈비, 즉 OR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